진심으로 백성을 사랑한 왕 세종대왕. 자, 세종대왕이 어떤 왕인지 알고 있어요? 한글을 만든 백성들이 이 글을 잘 읽지 못해가지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왕이 한글을 만들어가지고 그 왕을 세종대왕이라고 불러요. 아, 그렇군요. 우리 세종대왕은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에 대해서 되게 뛰어나신가 봐요. 우리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불편한 점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호야, 표정이 심각한데 무슨 일 있어? 비 오는 날 신발이 자꾸 비에 젖어서 불편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이야. 얘들아, 문제 해결력을 발휘해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한 세종대왕님의 이야기를 들어볼래? 그럴래? 오호, 세종대왕님입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궁궐에서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새 임금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였지요. 전하, 감축들이 옵니다. 여러 신하들이 임금에게 큰 절을 올리며 말했어요. 반죽이 뭐지? 축하드린다는 얘기 아주 크게. 이 임금이 바로 세종대왕이랍니다. 세종대왕이 되게 어렸네요. 보니까 다 절을 하고 있죠? 어디요? 자, 임금의 자리에 오른 세종은 곰곰이 생각했어요. 어진 임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세종은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먼저 진심으로 나라를 위해 일할 사람들을 찾아보자. 이렇게 결심한 세종은 집현전을 떠올렸어요. 집현전은 뛰어난 학자들이 모여 연구하는 곳이지요. 며칠 뒤 능력 있는 학자들이 집현전에 모였어요. 나는 백성을 위한 나라를 만들고 싶소. 그대들이 나를 좀 도와주시오. 세종은 부드럽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학자들에게 말했어요. 학자들은 집현전에 모여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책을 보며 연구했어요. 세종도 집현전에 나가 학자들의 의견에 귀 기울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전하, 지난해에는 홍수가 나 집이며 논이며 모조리 물에 잠기더니 올해는 가뭄이 들어 땅이 모두 쩍쩍 갈라졌습니다. 세종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마음이 무거웠어요. 백성들이 많이 힘들겠구나.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줄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한 신하가 세종에게 말했어요. 세자저하가 비의 양을 재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의 양을 미리 알면 백성들의 생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 그래. 그것 참 잘 되었구나. 그 연구를 모두 함께 해보자꾸나. 이후 학자들은 바쁘게 움직였어요. 비를 어떻게 잴 것인지 머리를 모아 의논했지요. 쉽지 않았지만 불평을 하거나 늦장을 부릴 수 없었어요. 누구보다도 임금인 세종이 열심이었거든요. 드디어 비의 양을 잴 수 있는 기구인 추구기가 만들어졌어요. 이제 비가 내린 양을 정확하게 잴 수 있게 되었지요. 어떻게 돼? 어떻게 잴까요? 어떻게 재는지에 대해서는 장영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하루는 세종이 책을 읽다가 혼자 중얼거렸어요. 백성들도 이렇게 좋은 책을 많이 읽으면 좋을 텐데. 그러다 백성들을 가르치고자 펴낸 책들이 실제로 도움이 되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세종이 곁에 있던 신하에게 물었어요. 백성들이 책을 읽고 잘 활용하고 있느냐? 황공하오나 그것이 책이요. 한 자밖에 없어서 어려운가 봐.
그런가요? 신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전하, 한자를 알고 있는 백성은 그리 많지 않사옵니다. 그래서 나라의 일을 알리는 방을 써붙여도 읽지 못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옵니다. 백성의 고통이 크겠구나.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우리의 글자가 있으면 좋으련만. 세종은 잠시 생각이 잠기더니 이내 표정이 밝아졌어요. 그래, 우리의 글자를 만들자. 우리의 글자를. 방이 뭐냐면 어떤 일이 어떻게 됩니다 라고 써붙인 이 종이를 우리가 방이라 그래요. 그래요? 네. 그런데 대부분 한자니까 한자를 배운 여기 선비나 양반들은 글을 읽을 수 있지만 여기 우리 농민들은 일반 서민들은 글을 읽을 수가 없었대요. 이런 걸 배울 수가 없었으니까. 맞아요. 세종은 차근차근 새 글자를 만들 계획을 세웠어요. 하지만 신하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신하들 중에는 중국의 글자인 한자를 쓰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서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반대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신하들은 세종이 새 글자를 만들고 있는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먼저 세종은 말소리에 대해 공부했어요. 지편전에 있는 말소리 연구에 대한 책을 모두 가져오너라. 하지만 지편전에 있는 책만으로는 부족했지요. 세종은 명나라의 신하를 보내 책을 구해오도록 했어요. 새 글자를 만드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한밤, 두밤, 세밤. 세종의 방에는 좀처럼 불이 꺼지지 않았지요. 밤에도 불이 환하죠. 여기 다 꺼져 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어요. 아, 눈이 너무 아프구나. 그런데 왜 이리 방이 어두운가? 그러자 신하가 머뭇거리며 말했어요. 전하, 방이 어두운 것이 아니라 전하의 눈이 점점 나빠지고 있는 것이옵니다. 세종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없어. 어서 새 글자를 완성해야 해. 세종은 밥을 먹거나 쉴 때조차 늘 새 글자만을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잠시 쉬기 위해 밖으로 나온 세종이 하늘에 떠있는 달을 쳐다보았어요. 달빛이 세종의 모습을 비추어 희미한 그림자를 만들었지요. 바로 그때였어요. 세종이 손뼉을 딱 치며 소리쳤어요. 옳지! 바로 이거구나! 이거야! 세종은 급히 방으로 들어가서 종이 위에다 여러 글자 모양을 그려보았어요. 하늘은 둥글게, 내가 서 있는 모습은 길게 그려볼까? 오랜 연구 끝에 세종은 하늘과 땅과 사람의 모양을 본떠 글자를 만들었어요. 점은 하늘, 그리고 은은 땅, 이는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을 본떠 만든 글자예요. 또 세종은 발음기관이나 발음하는 모양을 본떠서도 글자를 만들었어요. 니은은 혀가 윗 잇몸에 닿는 모양을, 시옷은 이 모양을, 이응은 목구멍 모양을 본떠 만든 글자지요. 와, 신기하다, 그치? 그죠? 이렇게 만들었대요. 그림 봐봐. 니은, 이응, 목구멍, 그렇지? 이빨 모양, 시옷. 우와. 신기하지, 지우야? 그렇게 세종은 28자에 우리 글을 완성했어요. 그리고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으로 훈민정음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드디어 우리에게도 우리 글이 생겼어. 이제 새소리, 바람소리, 신음물 소리 모두 우리 글로 적을 수 있어. 세종은 무척 기뻤어요. 와, 엄마도 기뻐요. 네. 안 그랬으면 우리가 이 책을 어떻게 읽었겠어요. 그죠? 그러나 기쁨도 잠시. 신하들의 반대는 생각보다 더 심했어요.
전하, 농사 짓고 고기 잡는 백성에게 그리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신하들은 세종에게 상소를 올려서 훈민정음 사용을 반대했고 양반들은 훈민정음을 천황글이라며 무시했어요. 하지만 세종은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글 전문 연구기관인 정음청을 세우고 학자들에게 명령했어요. 우리 글로 된 책을 많이 만들도록 하라. 이러한 세종의 노력으로 훈민정음은 조금씩 백성들 사이에 퍼져나갔어요. 기억은 나처럼 생겼잖아? 이것 봐, 이응은 목구멍 모양이야. 처음에는 고개만 갸웃거리던 백성들도 재미있고 쉽게 한글을 익히기 시작했지요. 이제 책을 읽고 나라에서 써붙이는 방을 이해할 수 있는 백성들이 늘었어요. 그런데 얘는 여기 들어갔네. 걔는 왜 뭘 보고 있는 걸까요? 세자인가? 그런가? 너 이거 읽어봤니? 아니. 몰라. 우리 임금님은 참으로 오진 분이셔. 우리를 위해 글자도 만들어주시고. 세종은 백성에게 사랑받는 임금이었어요. 훈민정음은 물론 해시계, 물시계 등을 만들어 백성들이 편하게 살 수 있게 도와주었거든요. 또 조선을 노리는 주변 나라들의 침입도 막았지요. 그런데 해시계랑 물시계는 세종대왕 말고 장영식이 만든 거 아니었어? 장영실이라는 그 인재를 알아본 사람이 바로 세종대왕이었고요. 그러면 장영식이 세종대왕 신하야? 그럼요. 그러면 장영식한테 만들라고 시켰던 거네. 그렇지. 그럼 세종이 이렇게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은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이랍니다. 끝. 다 봤어요. 나중에 여기 들어가 볼까? 그럴까요? 나중에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럽시다. 와, 여기 더 많은 얘기가 있네요. 이거는 우리가 이 책을 덮고 보도록 해요. 끝.